자, 김상조가 이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불을 붙이더니요. 자, 울산 전 부시장 송병기라고 지난번에 울산의 선거 부정 이럴 때 많이 거론된 인물이죠. 이 사람도 자기 땅 앞에 아파트 도로를 건설 승인을 했습니다. 주택 담당 국장 때 매입 4개월 뒤 50m 인근의 아파트를 허가했다는 거예요. 경제 부시장 시절에 땅 바로 옆 4차선 도로에 건설비 20억을 편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3억 6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는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요. 그러니까 2014년 교통건설국장 울산시에 상급으로 재직할 때 땅을 132평을 샀다는 겁니다. 4명이 지분을 나누는 형태로요. 그래가지고 송 전 부시장은 72평을 2억 3천만 원에, 아내는 이 60평을 2억에 총 4억 3천만 원에 샀는데, 이 땅을 사고 불과 4개월 만에 울산시는 50m 떨어진 곳에 주택 건설 사업을 승인했고, 그리고 913가구에 지금 아파트가 들었었고, 그리고 아파트 허가가 났고, 그리고 또 도로까지 나면서 도로 건설비 20억이 편성되고, 이러면서 땅을 7억 9천에 매각해서 3억 6천의 차익을 얻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일이 나오고 있고, 또 여당 당직자, 그래서 더불어 거수기당의 전북도당 부위원장이 부인이 LH 직원들과 함께 3기 신도시 광명 땅을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야 3174평방미터를 총 3억에 매입을 해서 공동 소유 5명인데 LH 전북 본부와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 전북 본부 관계자가 간부가 한 명 죽은 사람이 있지요. 자살한 사람이요. 자, 당직자는 부인이 땅 매입한 경위를 몰랐다는데 세종시 의원의 산단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이 시의회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했다. 그러니까 지금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울산에 선거 부정 때 언급됐던 송병기 전 부시장이 자기가 공무원 때 땅을 사고 그 앞에 도로 아파트 허가를 했다. 또 더불어 거수기당의 전북도당 부위원장이 LH 직원들과 함께 광명에 땅을 샀다. 전북지역본부 관련자들이다. 그리고 경찰이 이 세종시 산단 투기 의혹 관련해서 시의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개발 호재 있는 곳 어디든지 경기도 도의원에 이 땅 투기가 있었다. 그래서 30억을 벌은 것도 있다. 그래서 경기도의 도의원들이 상당수가 땅을 많이 소유하고 있고 토지 가액도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 도의원하고 경기도의 시장이 보유한 토지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경기도가 이 서울 주변에 대량으로 땅을 가지고 신도시를 만들거나 아파트를 짓거나 각종 도로를 만들거나 또 산단을 만들거나 할 개발 수요가 제일 큰 곳이죠. 그러니까 경기도의 도의원이나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돈 벌기가 딱 좋은 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당은 지금 전전긍긍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여당의 주요 의원들이 집값이 전세보다 2억이 싸는 그런 공직자 재산 공개를 했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김민석은 1억 5천만 원짜리 집을 공시가격 2억 8천 전세 세입자를 받았다. 그래서 공시지가로 신고해서 착시 효과가 매우 크다. 그래서 매매 일시라도 기재해야 된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좌우간 여당의 투기가 더 나올까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174명의 여당 의원을 전수조사, 그 가족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더불어 거수기당이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요. 그래서 부동산 투기 의혹 여당 의원들이 계속 연루되자 더불어 거수기당 내부에서는 더 터져 나올 수 있다라는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고, 실제로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있을지 의문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정권이 마지못해 수사 인력을 1,500명이나 보강하면서 이제 검찰 관련해서 500명의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서 공직자들의 직접 수사를 하라. 이렇게 지금 지시가 떨어진 모양입니다. 대검에서 부동산 투기 수사 전담 팀을 구성을 했고 검사 수사관 500명으로 편성된 이 전담 수사팀이 투기 범죄를 뒤져서 투기가 발견되면 구속 수사 후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다는 강도 높은 투기 근절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어제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 전담 수사팀을 편성하라고 지시하고 각 수사팀은 부장검사 1명, 평검사 서너 명, 수사관 6에서 8명 정도로 꾸려져 전체 투입 인원이 500명 이상 되는 43개 전국 지검, 지청 등을 총동원해서 모든 지방검찰청 그리고 18개 차장 검사를 두는 대규모 지청, 그래서 10개, 차장 검사가 없는 중규모 지청 15개, 이걸 동원해서 전부 부동산 공직자 투기 조사를 하겠다. 그래서 공직자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하거나 개발 정보를 누설하는 등 지위를 이용해서 투기한 것은 중대부패 범죄로 간주하고 원칙적으로 전원 구속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하겠다. 기획 부동산 등 민간 부동산 투기 범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검은 최근 5년간 처분된 부동산 투기 사건을 전면 재검토해서 범죄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추가 수사가 필요하면 착수할 방침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명으로 숨겨진 범죄 수익 환수에도 수사력을 모을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조정된 법률에 의해서 검찰이 중대 6대 범죄 외에는 직접 수사를 하지 못하게 했고 이 6대 범죄도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서 검찰의 수사 기능을 아예 뺏으려고 했던 것이 2월 말 윤석열 전 총장이 사퇴하기 전까지의 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까지 이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어서 조사한다면서도 검찰을 여기에 끼우지 않았어요. 그런데 경찰이 지금 수사하는 부분이 한계에 부딪히니까 드디어 검찰에다가 수사 좀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한 겁니다. 이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없으니까 과거에 이런 것과 유사한 사건으로 송치 후 불기소 처분됐다가 제기된 사건이지만 직접 관련이 있는 범죄는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LH 수사에는 직접 손대지 못하고 과거에 이 부동산 투기와 관련됐던 사건만 뒤질 수 있다. 이것도 참 웃기는 이야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경찰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LH 직원 투기 의혹 사건엔 검찰이 못하고요. 자, 그래서 직접 수사의 근거를 5년간 기획부동산 사건 등 과거 사건을 재검토하다가 나온 데서 찾아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눈앞에 온통 공직자, 공기업 부동산 투기꾼들이 걸어다니고 있어요. 시장, 시의원, 도의원 투기꾼도 걸어다니고 있고 국회의원 투기꾼도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그들을 잡지 못하고 과거의 기획 부동산, 신도시 부동산 이런 것들을 전부 재수사해서 그 속에서 잡아내겠다는 겁니다. 경찰이 검찰로 보낸 사건 중에서 범죄가 이 부동산 투기하고 관련된 범죄가 추가 인지되었을 때만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 참 복잡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시행된 검찰청 법에는 6대 범죄 외에 중대범죄 외에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추가로 인지한 관련 범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검은 이번 기회에 검찰의 존재 가치를 경찰하고는 차원이 다른 수사를 한다. 이런 거를 보여주고 국민 앞에 부동산 투기 부패 공직자들을 법정 최고형으로 구속해서 구형하는 이런 어떤 목표를 걸고요. 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자, 박범계도 코너에 몰리니까 어쩔 수 없이 검찰의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 이렇게 주문했던 부동산 투기 불법 이익에 대해서도요. 이 검찰의 범죄 수익 환수 역량을 동원해서 투기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 수익을 철저히 박탈해 범죄 유인을 차단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런 검찰의 지금 수사 방식을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처분이 끝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는 부분이 검찰의 신뢰 훼손이다. 불기소했거나 기소유예한 사건을 다시 뒤집는 것은 검찰이 제살 깎아 먹는 것 아니냐. 기왕에 검찰을 투입하기로 결정을 했으면 옛 사건을 뒤질 게 아니라 지금 LH 수사 같은 본류 부분에 특히 국회의원 수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검찰을 적극 투입해서 검경이 협조해서 수사하게 해야지. 마지 못해서 검찰을 과거 사건 중에 그런 게 있으면 수사라고 한다. 이거는 검찰이 투입되지 않기를 원하는데 국민의 분노가 거세니 검찰은 수사하는 척 하라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수사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리고 과거 사건에서 문제 있는 것만 찾아내라. 이건 웃기는 거죠. 수사 제일 잘하고 경험이 많고 범죄 수익도 찾고 금융 추적을 잘하는 검찰 묵혀놓고 딴 수사를 시키고 경찰만을 동원해서 수사한다. 아직 중대범죄수사청이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솔직히 경찰이 1차적으로 수사한다 했지만 이런 식으로 지금 온갖 국가가 뒤집어질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걸 전부 경찰이 하고 검찰은 그 사건은 손대지 마라고 하는 것은 검찰 엿먹이기에 다름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 보수 언론들이 공직자 전원 재산 등록을 하고 또 공직자의 투기행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이 범죄 수익을 환수하고 벌금을 매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 언론부터 보수 진영 전반이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위헌운운하고 또 더 나아가서 비현실적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저는 매우 좋지 않다. 자, 이 부동산 투기 의혹 때문에 문가리 정권이 무너지는데 보수가 과거에 기득 보수가 투기에 앞장섰다고 해서 지금 문가리 정권이 무너지고 있는 핵심적인 원인이 부동산 투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헌운운하면서 수사에 브레이크를 걸고 적당히 이 부분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것은 보수가 그만큼 두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서민 보수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도대체 이 중요한 찬스 스스로 얻어낸 찬스도 아니고 문가리 정권의 부패로서 우연히 내분으로 터져나온 이 찬스에 부동산 투기 부패와 관련해서 뿌리를 뽑도록 철저한 수사를 독촉해야지 이 부분에 대해 일부 보수 언론의 장단을 맞춰서는 안 된다. 민간 보수 단체들이나 보수 유튜버들도 이 부동산 부분에 대해 침묵해서는 안 되고 더욱 강력한 수사 아무리 강력해도 아무리 강력한 처벌을 해도 강력한 수사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시각으로 이 문제를 계속 밀어붙여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